안녕하세요. 세무사 이인영입니다. 요즘 큰돈을 입출금하려고 한 적 있으세요? 현금으로 500만 원, 1000만 원을 입출금하려고 한다면 이 영상 꼭 보셔야 합니다. 왜냐고요? 국세청 AI는 여러분 곁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차도 함부로 못하는 이유가 감시 카메라 때문이잖아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저는 국세청에서 20년간 근무하고 현재는 세무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 하는 모든 일을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근무하며 알게 된 사실들을 영상을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켜야 하기 때문이죠. 실사례를 들어볼까요? 선생님, 전 진짜 죄 지은 거 없습니다. 얼마 전 부산에 사시는 68세 이복자 여사님이 눈시울을 붉히며 제 사무실에 오셨습니다. 남편 사후 정리된 퇴직금 중 일부 1,500만 원을 아들 결혼 자금으로 쓰려고 통장에 입금했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날아온 국세청 통보서 소명 요청 자금 출처 불명이었습니다. 가슴이 벌렁거리고 밤잠을 못 자고 벌금을 얼마나 내야 하는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감시 카메라 같은 시스템이 지금 현실입니다. 일정 금액이 넘으면 현금도 내 돈 내 맘대로 쓸 수 없습니다. 기록이 남아야 세무조사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더 심각한 것은요, 이런 것이 이 여사님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60대 이상 모든 분들이 잘 알지 못해 당하는 일이기에 안타까울 뿐입니다. 큰돈을 현금으로 입출금 시 모두 국세청 보고가 되어 추적하기 시작하며 생각보다 AI가 철저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사항을 이해하고 철저히 기록을 남기고 준비한다면 아무것도 무서워할 것이 없습니다. 내 돈은 정당하고 내가 힘들게 번 돈이라고 제시할 준비만 되어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준비했어요. 끝까지 듣게 된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도 당황하지 않게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러분의 돈을 억울한 오해로부터 지키기 위한 내용입니다. 나는 깨끗한데 왜 현금 좀 썼다고 왜 그런 일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릴거. 시작하기 전에 번거롭지만 살짝 구독과 좋아요 터치 한번 해주세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를 부탁드릴게요. 60대 이상 부모님 나이가 되신 분들이 많이 당하시거든요. 여러분, 그럼 국세청은 중요하게 무엇을 주로 볼까요? 다름 아닌 국세청은 금액뿐만 아니라 패턴을 봅니다. 나는 1,000만 원 넘게 안 넣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안심하시죠. 그런데요, 요즘 국세청은 얼마보다 어떻게를 더 봅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에 500만 원, 화요일에도 500만 원, 이틀 연속 같은 금액 입금한다면 시스템은 바로 눈치챕니다. 또 평소엔 조용하던 계좌가 갑자기 입금 출금이 반복된다. 평상시 돈을 쓰는 패턴이 변한 겁니다. 이것이 딱 의심입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이걸 보는 게 사람이 아니라 AI 컴퓨터라는 겁니다. 무서운 세상 아닙니까? 그냥 컴퓨터에 기록이 남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왜 이래? 해도 소용없어요. 시스템이 그렇게 하기 때문입니다. 박땡땡님, 오늘 오후 3시 22분 500만 원 입금. 전날도 같은 시간, 같은 금액. 이런 식으로 실시간 감시되죠. 돈이 입출금될 때 패턴으로 인한 의심을 받게 되는 원리인데요. 어떤 상황에서 의심을 받고 어떻게 감시가 되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차분히 설명을 드릴게요. 끝까지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런 감시 시스템엔 이름도 있습니다. CTR이라고 있는데요. 이것은 현금 거래 보고서라 해서 1,000만 원 이상 현금 입금 시 국세청에 자동으로 보고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1,000만 원이 넘는 현금이 입금이 되면 은행 직원이 하는 것이 아닌 자동으로 컴퓨터가 입금되었다고 보고하는 겁니다.
또한 더 무서운 것은 STR이라고 하는데요. 의심보고거래서라고 합니다. 금액 상관없는 의심거래 일어나면 국세청에 보고되는 자동감지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어디선가 1천만 원짜리 수표가 나왔다든지 평소 없던 통장에 누가 돈을 넣었다든지 심지어 남편 명의 통장에 아내가 자주 입금하는 것도 자녀 계좌의 반복 송금도 모두 하나의 패턴으로 읽힙니다. 즉 단순한 입금이 아니라 자금의 흐름 전체를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 세금 문제는 얼마 넣었느냐보다 어떻게 넣었느냐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여러분 괜찮겠지 하며 무심코 한 행동이 세무조사의 씨앗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의심 패턴에서 우리가 피해야 할 행동은 무엇일까요? 이제 다음을 꼭 들어보세요. 하나씩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60대 어르신들은 이런 일들이 최근 인공지능이 발달해서 기계가 알아서 보고하는 시스템을 잘 이해 못해서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60대 이상 어르신들이 자주 하는 위험한 돈거래 6가지를 알아볼까요? 얼마 전 66세 이정순 여사님이 ATM기만 보면 무서워졌어요. 이렇게 말하셨어요. 딸 결혼 앞두고 모아둔 돈 3천만 원 한 번에 넣으면 위험하단 소문 듣고 500만 원씩 나눠서 입금했대요. 월화수 나흘간 같은 시간에 ATM에 서 계셨다죠. 결과는요? 국세청에서 전화 왔습니다. 이 돈 어디서 온 건가요? 앞이 캄캄하고 숨이 가빠지고 식은 땀을 흘렸다고 합니다. 첫 번째 위험 행동은 이겁니다. 큰 돈을 여러 번 나눠 입금하면 괜찮다고 생각해서 ATM 기기에서 여러 번 땀을 흘리며 쪼개 입금했어요. 그 쪼갠 행동이 오히려 의심을 키운 거예요. 이러한 안 하던 패턴이 국세청 컴퓨터는 모두 기록 보고합니다. 두 번째는요. 갑자기 자주 생기는 입금입니다. 평소 조용하던 계좌가 갑자기 일주일에 두세 번씩 입금되기 시작하면 AI가 이상하다고 판단합니다. 없던 돈이 계속 입금되니 검은 돈으로 생각하여 국세청 컴퓨터는 열심히 보고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가족명의 통장 사용인데요. 70세 이상철 어르신은 우리 며느리 통장에 돈 좀 넣은 건데 이 말씀하시며 억울해 하셨습니다. 하지만 국세청 입장에선 왜 남 통장에 돈을 넣었을까? 이게 의심 거래로 분류됩니다. 며느리고 아들이고 돈을 계속 넣는다면 감시 대상에 올라간다는 겁니다. 이번은 더 충격적인데요. 네 번째는 현금만 고집하는 습관입니다. 카드도 안 쓰고 계좌 이체도 안 하시고 무조건 현금만 쓰는 분들 계시죠? 나 현찰이 편해서 그건 본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국세청 AI는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뭐 찜찜한 게 있나? 왜 현금만 쓸까? 이젠 변명이 안 됩니다. 이분은 왜 현금만 쓸까부터 감시가 들어오니까요. 참 아이러니하지요. 현금만 고수해도 국세청은 감시하니까요. 다섯 번째는 여러 은행 돌아다니며 입금하면요. 더욱 감시 대상입니다. 김모 어르신은 A은행에 300, B은행에 400, C은행에 300, 총 1천만 원을 나눠 넣었어요. 이렇게 하면 안 걸리겠지. 그런데 걸립니다. 그러한 생각을 AI는 벌써 학습이 되어 있답니다. 은행 간 정보는 다 연결돼 있어요. 마지막 여섯 번째, 고정금액 반복 송금입니다. 예를 들어 딸에게 매달 100만 원씩 12개월 동안 총 1200만 원 생활비야 해도 국세청은 계속된 증여로 봅니다. 여러분, 이 6가지 다들 선의로 하신 일인데 요즘 시스템은 그 선의를 냉정하게 패턴으로 읽어냅니다. 그럼 이런 일로 실제로 세무조사까지 받은 분들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음에서 진짜 이야기로 보여드릴게요. 먼저 딸에게 준 생활비가 증여세 폭탄이 되었던 사례입니다. 정순자 여사님 올해 65세
맞벌이 딸이 힘들어 보여. 매달 150만 원씩 생활비를 보냈습니다. 예, 힘들 땐 엄마가 도와야지. 그 마음 누가 몰라요. 하지만 문제는 1년 뒤였습니다. 총액이 1,800만 원. 국세청에선 정기적인 송금은 증여라고 판단했죠. 도와주는 것은 좋은데 기록을 남기지 않았던 거예요. 정 여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생활비 도와준 건데 왜 세금을요? 하지만 국세청은 말합니다. 1년에 1천만 원 넘으면 사전 증여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통장 메모에 생활비 써둔 걸로는 절대 소명이 안 됩니다. 이런 경우는 해결 방법이 있어요. 아주 간단합니다. 미리 한도를 계산하고 넘는 부분은 신고만 하면 돼요. 이렇게 하세요. 1년에 1천만 원까지는 비과세입니다. 따라서 1,800만 원 중 800만 원, 초과분만 3개월 안에 신고하면 됩니다. 선한 마음도 기록이 없으면 오해가 됩니다. 그게 요즘 세상의 시스템입니다. 또 다른 사례입니다. 72세 김철우 사장님, 30년 넘게 시장 골목에서 분식집을 운영해 오셨습니다. 젊을 땐 하루 300그릇도 팔았어요. 입소문 탄 김밥 하나로 아이들 대학까지 보낸 분입니다. 장사는 늘 현금이었습니다. 카드는 귀찮고 현금이 정리도 쉬워 좋다며 단말기조차 없으셨죠. 그런데 문제는 그 후였습니다. 나이가 들며 하루하루 입금이 힘들어졌고 주 1회씩 모아둔 돈을 400에서 600만 원씩 입금하셨습니다. 얼마 안 가 국세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소득 대비 자금 출처 불명입니다. 김 사장님은 억울하셨습니다. 내가 번 돈인데 왜 의심을? 하지만요. 카드 매출도 없고 현금 영수증 발급도 안 하고 장부도 없던 김 사장님 입장에선 증명할 길이 없었습니다. 열심히 장사했다는 말만으론 세무조사에서 통하지 않죠. 아무 기록이 없이 현금 거래만 고수했으니 감시 대상으로 분류가 된 것입니다. 분식가게도 기록이 필요하고 국세청 전화 와도 증명할 것을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산서 한 장, 노트 한 권이 몇백만 원짜리 방패가 될 수 있어요. 현금 장사를 하시더라도 하루 매출만이라도 간단히 메모해 두세요. 그게 성실을 증명하는 시작입니다. 주먹구구는 이제 통하지 않습니다. 요즘 세상은 모두 인공지능이 매출 형태와 사람들의 패턴을 모두 기록하고 있어요. 세 번째 사례는요. 친구에게 빌려준 돈이 소득세 폭탄으로 돌아온 거예요. 67세 오영자 여사님은 오랜 친구에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급하게 돈이 좀 필요해. 2천만 원만 도와줄 수 있을까? 믿고 지낸 사이라 여사님은 고민 없이 현금을 건넸고 나중에 갚아 한마디로 끝냈죠. 몇 달 후 친구가 돈을 갚았습니다. 역시 현금이었고 여사님은 그 돈을 통장에 입금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며칠 뒤 국세청에서 연락이 온 겁니다. 입금된 2천만 원 출처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여사님은 당황하며 설명했죠. 친구가 빌려간 걸 갚은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증거가 없었습니다. 차용증도 없고 이자도 없고 송금 기록도 없이 현금으로 주고받은 상황이었죠. 아무런 기록이 없고 말로만 정에 이끌리어 돈을 꿔주고 했던 겁니다. 이런 경우는 특히 소득세 폭탄으로 돌변하는 겁니다. 국세청은 말합니다. 증명이 없으니 이건 증여나 기타 소득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여사님은 소득세 처분을 받았고 가산세까지 부과돼 도움 준 마음이 오히려 벌금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핵심은 단 하나 차용증입니다. 금액이 크든 작든 돈을 빌려주거나 받을 땐 간단한 차용증 하나라도 꼭 써 두셔야 합니다. 그게 좋은 마음을 억울함 없이 증명하는 길입니다. 그러면 혹시 국세청에서 전화가 오면 어찌 하시겠어요? 만약 오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다음 7가지를 알고 계세요. 여보세요, 국세청입니다. 라고 하면 누구나 심장이
덜컥 내려앉으며 말이 안 나옵니다. 하지만 침착하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실제로요. 경기도의 69세 이복래 어르신 국세청 전화 한 통 받고 사흘을 밥도 못 드셨답니다. 그냥 받았던 돈인데 뭘 그렇게까지 조사하나요? 하지만 그 뒤가 문제였죠. 당황한 나머지 실수 연발, 결국 벌금까지 물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도 꼭 기억하세요. 국세청에서 연락이 왔을 때 절대 해선 안 되는 5가지 행동입니다. 첫 번째는 당황해서 얼버무리게 하지 마세요. 내 돈을 떳떳하게 증명하세요. 그게 그냥 있던 돈이에요. 이런 말은 의심을 더 키웁니다. 모를 땐 확인 후 말씀드리겠다 하시고 자료와 모든 것을 준비하여 제출하겠습니다라고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거짓말로 둘러대지 마세요. 지인이 줬어요. 누구인지는 누구도 모르고 날짜도 모르고 국세청은 거기서 바로 꼬리를 잡습니다. 갑자기 생각나지 않으면 조금 시간을 달라고 하시고 차분히 대처하셔야 해요. 셋째, 무조건 인정하고 세금 납부하겠다고 하지는 마세요. 아, 그럼 제가 낼게요. 이건 최악입니다. 왜 무조건 다 냅니까? 과세 대상도 아닌데 덜컥 인정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인정을 먼저 말로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건 알아보고 다른데 상담해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넷째, 전문가 없이 혼자 대응은 힘들어요. 어려운 법률 용어와 세법 해석, 일반인이 대응하기엔 벅찹니다. 꼭 세무사나 전문가와 상의해야 돼요. 개인이 혼자서 도움 없이 대처하기는 힘들기에 전문가의 손길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감정 폭발, 언성 높이기인데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요. 이런 태도 상황만 악화됩니다. 냉정하고 침착하게 대응하세요. 소리친다고 해결되지 않고 세금을 깎아주지도 않아요. 침착해야 모든 것이 풀립니다. 그럼 국세청과 사는 법이 없을까요? 네, 있습니다. 여기 세무조사 예방 7대 수칙이 있습니다. 여러분, 국세청과 엮이지 않으려면 돈을 안 써야 하는 게 아닙니다. 똑똑하게 쓰고 미리 알리고 잘 남기면 됩니다. 먼저 첫 번째, 126번 국세상담센터에 전화하는 것인데요. 큰돈 입금 전엔 꼭 한번 확인해 보고 상속받은 돈인데요. 입금해도 되나요? 질문하면 무료로 알려줍니다. 두 번째는요. 사전 세법 답변 제도 활용하기입니다. 국세청에 이렇게 해도 되나요? 미리 묻고 서면으로 답변 받으면 나중에 억울할 일 없습니다. 세 번째, 입금 시 은행에 미리 출처 설명. 미리 설명해 준 거예요. 이 돈은 땅 판 돈입니다. 직원에게 말해두면 보고 시 함께 전달되기 때문에 의심을 하지 않아요. 네 번째는 간단한 거래 일지 메모하기입니다. 누구에게서 왜 얼마 받았는지 수첩 한 권에 적어두는 습관을 기르세요. 갑자기 전화 오면 당황하지 않도록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계좌 이체와 메모 기능 활용인데요. 요즘 스마트폰으로 송금하고 금액 밑에 메모하면 알아보기 쉬워요. 생활비, 결혼 축하금 이런 메모 한 줄이 나중에 나를 지켜줍니다. 여섯 번째, 현금 영수증은 무조건 받기입니다. 마트든 병원이든 꼭 발급 받으세요. 지출 증빙에도 세금 혜택에도 필수입니다. 일곱 번째, 6개월마다 통장 거래 점검하기인데요. 크게 입금된 돈, 반복된 송금, 증빙 서류 빠진 건 없는지 체크하세요. 이 7가지 습관, 작지만 강력한 방패가 되어줍니다. 국세청도 여러분의 기록 앞에선 결코 함부로 판단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국세청이 무서운 게 아닙니다. 내가 준비가 안 된 게 더 무서운 거죠. 돈이 많다고 문제가 되진 않아요. 문제는 이 돈 어디서 났어요? 물었을 때 한마디로 못 설명할 때 생깁니다. 성실하게 벌었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말보다 기록이 더 강합니다. 노트 한 권, 메모 한 줄, 거래 내역 하나만 있어도 국세청은 달라진 눈으로 봅니다.
억울하게 벌금 내는 어르신들, 좋은 마음으로 도와줬는데 자식 생활비 준 건데 이런 분들 저는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분들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미리 알았더라면 이렇게는 안 했을 텐데 기억해 주세요. 세금은 피하는 게 아니라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내 돈을 지키는 가장 쉬운 방법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정직하게 쓰고 간단히 남겨두는 것, 그게 바로 절세의 기술이에요. 오늘 이야기 도움 되셨나요? 그렇다면 부모님께도 꼭 알려주세요. 딸에게 생활비 보내는 것도, 장사해서 입금하는 것도, 친구에게 빌려준 돈 받는 것도 다 평범한 일이지만 기록 없으면 오해가 됩니다. 지금 이 영상 하나가 누군가의 수백만 원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한 분의 걱정을 덜어주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실속 있는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